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티슈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티슈진은 말이에요. 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비중을 조정을 하고 저가권에서 또 타임 봐가지고 일부 매도를 했던 걸 잡아서 좀 더 많이 잡겠죠. 저가권이니까.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또 시세를 내는 것을 보고 추이를 보고 또 타이밍을 보고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티슈진이 여러분 인보사가 지금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은 역시 여전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좀 들락날락하는 매매를 일정 비중은 좀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영상 후반부에는 티슈진 외에 이것도 여러분 공략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티슈진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매매가 필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티슈진이 어떤 클라이막스를 쳐가지고 끝났다는 사인이 여러분 나왔습니까? 네, 아직 전혀 안 나왔죠. 크게 분출해서 뭐 대량 거래 쳤다든가 이런 부분도 나오진 않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인보 사건에 대한 결말이 나왔습니까? 뭐 허가를 득했습니까? 안 득했습니까? 이 결말이 나왔어요? 결말이 안 나왔죠. 결말이 안 나왔다는 의미는 그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빠꾸 일본말 썼습니다만은 허가를 완전히 반려당한다는 그런 건의 상황이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되게 그거 보고 이제 시세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긴 흐름 하에서 어떤 그 커런트 시즌의 맥락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급으로 봐서는 우리가 최근에 그 기관들이 좀 사다가 좀 팔았던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는 말씀드렸죠. 이를테면 연기금에서 샀다가 좀 팔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향이 약간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외인 기관은 물량을 떨어요. 근데 개인들이 또 여기서 들어왔다가 손해보고 또 나가야 외인 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가는 건데 결국은 외인 기관이 승리하겠죠. 특히 그 외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3.49%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동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의 동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게 좀 있죠. 인보사 건과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12월 23일 장마감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에 대한 기사는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거기서 특이한 재료 나오면서 또 시세를 끌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국 이제 이 무릎 골관절염 건을 가지고 이게 성공하면 이제 적응증 확장으로 나간다는 거 이걸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끼를 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제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한 2031년 규모로 한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한번 허가 받았던 티슈진 아닙니까? 그죠? 한번 허가 받았던 약물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학회에서 상반기에 집중돼 있죠. 이건 이제 작년에 학회 내용입니다만 뭐 되게 이런 스케줄 가지고 비슷해요. 날짜만 틀리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클 거예요. 상반기에 주로 집중돼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게 신약 허가라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좀 늦췄다 땡겼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번 또 눌리고 뭐 이런 흐름 후에 이렇게 가는 1번 코스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밀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가는 2번 코스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데 이런 흔들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길게 가서 크게 수익을 내려면 중간중간 그 주가가 낮을 때는 물량을 좀 늘리고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물량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해서 평균 매수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물량을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견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가가 약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코칭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전화번호로 티슈진이라고 꼭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인을 받고 정보를 받으면서 티슈진에서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통도 하고 뭐 추천주도 좀 받고 일단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해야 결국 좋은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가라는 게 내릴 때 겁나서 팔게 되고 오를 때 흥분돼서 추격 매수해서 결국 이제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의견 개진을 계속 드릴 테니까 코롱티 슈진하고 꼭 문자를 주셔서 그래서 베스트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양상은. 문자 꼭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